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요. 우리 형님도 반가요. 반가. 아 좋은 주말입니다. 좋은 주말이에요.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 네, 기쁘죠. 너무 기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의 영상 목적은요, 형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또 자랑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영상을 이제 킨 거고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기입니다. 뭐가? 우리 둘이요. 니양과 제가 사기예요. 사귄 지는 사실 어색해. 좀 됐어요. 좀 됐는데 뭐 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리고 막 이유가 있어가지고 오픈은 안 한 건데, 이제는 저도 양쪽이 다 니양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확신이 좀 생기고 남녀 관계로서, 그래서 이제 형님들한테는 오픈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픈을 하는 거죠. 네. 저 76입니다. 일달이에요. 니양 나이는 뭐 맞고 저는 76년생이고 9억번이에요. 970번이고. 시원해? 마음이 아주 편안하죠. 그죠. 마음이 그동안에는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뭐 불편했어. 연기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 컴투도 연기해야 되고. 사실 사귀는 사이인데 라이브 할 때도 안 사귄다고 말을 하니까 라이브 할 때도 그 형님들 물어봤는데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저는 자기야라고 그러는데 니양 이러니까 어색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으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만나게 된 계기는 헬로톡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 앞에는 헬로톡으로 제가 이 유튜브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엄청 이 찾았잖아. 모델. 모델을 찾았죠. 그죠. 나올 그래서? 수 있는. 그래서 재수 좋게 또 니양 같은 훌륭한 여성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니양 말고도 제가 만난 여성이 꽤 있었어요. 근데 니양이 한국말도 워낙에 잘하고, 그때 뭐 사귀기 전입니다. 친하게 지냈었죠. 과외 그치. 선생님도 실제로 하고. 맞아요.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내고, 뭐 서서히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저도 처음에는 여자 사귈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내 유튜브를 어떻게 같이 할 만한 여자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건데, 이런 훌륭한 니양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네. 벌써 3년 됐어요. 3년. 에? 3년째죠. 3년째. 한국에 있을 때 일 끝나면은 맨날 니양이랑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한국말도 워낙에 잘하고. 맞다라면서 겨울에. 겨울에 노가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털부츠 신고 털바지 입고 파카 입고 기억난다. 장갑 끼고 귀마개 하고 여기 핸드폰 껴가지고 여보세요. 그랬었죠. 오랫동안 연락했잖아. 한 오빠 한국에 10개월, 있을 때. 연락만 한 10개월만 했어요. 연락만 10개월 정도를 하고 만나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 언어를 좀 배워야겠다 해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또 영어 무식자다 보니까 수업이 영어거든요. 이거 과외를 해야 되겠다. 나 좀 해줄 수 있니? 얼마 줄 건데? 조금 줬어요, 근데. 해주겠대. 그러면서 친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한 4개월 정도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은 유튜브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근데 저 처음에는 유튜브 출연 동의하지 않았어요. 예, 그것도 되게 저는 꼬셨어요. 그냥 편집 도와주고 뭐 컨텐츠 뭐 도와주는 거지 출연은 안 했어요. 처음에. 그것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 꼬시는데 이 여자 꼬시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제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게 한 방에 슉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한 거지만, 이게 뭐 한 방에 뭐가 된 건 아니고, 저 니양 자체가 너무 훌륭한 여성이고 장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고, 저 어린데도 내가 배울 만한 점이 막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러니까 저도 끌렸죠. 처음부터 끌렸어요. 저는 만나기 전부터도 끌렸고 만나고 나서도 변함이 없었어. 역시 얘는 내가 본 그대로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된 거죠. 사깁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요. 21살 나요, 차이가. 근데 사귄한 후에 나이 차이 나이 차이는 나이 차이 엄청 크지 처음에 않았어요. 얘기했었잖아. 우리 사귈 때 저는 원래 여자 만날 때는 나이를 안 깠는데
나는 얘를 여자를 꼬시려고 막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오픈을 했어요. 맞아. 근데 나이 차이 느끼지 않아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니 얼굴 말고 생각하고. 생각이 젊죠? 내 뇌가 맑다. 아니야. 오빠 시대랑 나의 시대 같은 것 같아. 원래는 오빠는 우리 부모님 시대랑 비슷해야 되는데 근데 나의 시대는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말도 통하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많이 싸웠지. 기억 안 나? 싸움이 됩니까? 너랑 나랑?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픈을 하는 시기를 이렇게 계속 간을 봤죠. 형들한테 뭔가 나도 확신이 들고, 이게 사귄다고 말했다가 헤어지면은 저야 뭐 다른 여자 만나서 하면 되는 거지만, 저도요. 근데 여자가 어디 그렇습니까? 그쵸. 얘는 아무래도 응.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고 한데, 또 꽉 막힌 남자들도 있단 말이야. 좋은 남자인데도 머리는 꽉 막혔어. 보수적이야. 근데 사람은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니양한테는 뭐 이 소녀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픈을 안 한 것이고, 이제는 제가 어떻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오픈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이 차이에 대한 그런 거는 못 느끼잖아요. 응. 오빠가 워낙에 젊지 않습니까? 애 같잖아요. 오빠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 자체랑 그 환경, 오빠 환경, 한국에 있을 때 환경이랑 모든 게 말아야 되고 나이 차이 느끼지 않아. 그냥 저도 좀 젊게 살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열린 생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사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형님들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일찍 만나면 사귈 수 없는 것 같아. 일찍 만났으면 안 됐죠. 한 한 3년만 빨리 만났어도 안 됐죠. 응. 너는 나도. 너무 어렸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너무 어렸고, 네가 또 나를 보는 눈이 지금 같지 않았을 거야. 맞아.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과외 선생님도 없었을 거고, 맞아. 그럼 너랑 나랑 잘 될 일이 없었죠. 그리고 그리고 그때 오빠도. 나도 한창 그때는 뭐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라, 그치, 놀기만 너는 내 했잖아. 눈에서 까트가 됐을 수도 있죠. 아! 짧은데? 그러면서. 짜증나. 10년 전 만났으면 안 될 것 너는 같아. 그때 점점. 뭐 중학생, 고등학생일 텐데. 중학생일 때죠? 우리 타이밍이 잘 타이밍이 맞았어. 너무 절묘했죠? 응, 네. 진짜. 절묘했어. 이게 인연이 있나 봐요. 항상 그리고 제가 여자를 꽤 만났었는데 살면서, 이 니양은 좀 저한테는 좀 특별하다?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사귀는 그런 경우가 저는 없었어요. 그냥 저는 사귀는 게 하루 이틀 3일이면 다 결정이 돼. 보통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벌써 이렇게 뭐 가까이 하질 않아. 뭐가 될 것 같고 나를 좀 받아주는 느낌이 들고 해야지 내가 다가서는 거지. 근데 이런 니양 같은 케이스는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특별하기도 하고, 아이고 참 좋은 여자예요. 형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실제로 친하게 지내시면서 니양을 좀 알아보시면 이런 여자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베트남에도 좋은 여자가 많다고 뭐 생각은 하지만 니양 정도의 버금가는 여자를 찾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하지만 형님들은 찾으셔야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니까.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나를 이뻐해주고 위해주고. 그죠. 행복하게. 그 저는 원래 나이의 차이에 대한 선입견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력인가 봐요. 할아버지도 그러고 나이 차이가 꽤 나세요. 우리 아버지도 엄마가 16년이 젊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지만 엄청 동안이시고, 그 엄마는 성숙하셨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어려서 그런 거를 보고 자라서 그런가 나이 차이에 대한 무슨 뭐 안심령 같은 거는 껌으로 생각했으니까, 어렸을 때도 저는 이상하게 여자를 만나도 30대 초반에 만나도 20대 초반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걔들이 좋대 내가. 그런 경우가 많았죠. 막 띠동갑 만나고. 근데 주위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 7, 8살 차이 나면은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속으로는 다 부러워해. 속으로는 부러워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베트남의 형들이 좀 오시면은 나이 차이에 대한 고정감이 조금 바뀌실 거예요. 한국에서 사시는 거랑
분위기도 다르고 여기는 좀 인식도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나 걱정된 게 오빠 먼저 갈까 봐. 어디를? 천국을? 홍콩이. 다 좋은데 놔두고 먼저 갈까 봐.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관리해야 돼. 피부 관리도 좀 하고 돈 벌면 할 게 많아요. 맞아요.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좀 건강하게 오래 맞아요. 살다가 탁 죽으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외모도 오빠 유지해야 우리 어울리는 거지. 그럼 나도 노력하고 오빠도 노력하고. 넌 노력 안 해도 돼. 나만 노력하면 된다. 이 정도 차이 나면은 관리하는 게 당연하죠. 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그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빠 관리를 하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형님들한테 아유 나 이렇지요. 뭐 20살 어린 여자 만나지요. 이거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형님들께서 베트남에 오셨을 때 여성들을 만나실 거 아닙니까? 만나야 하는 스타일이 딱 사귀어야 되는 스타일, 결혼할 만한 스타일. 가방끈이 길고 뭔가 가치관이 좀 한국 수준으로 좀 올라와 있고 그 신뢰감이 있어야죠. 저는 니 양이 하는 말은 100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확률로 신뢰를 합니다. 얘는 저한테 쌉소리를 하지 않고 나는 100인데? 나는 100 할만하죠. 근데 니는 쌉소리를 안 하고 우선 거짓말하는 자체를 싫어하고 저랑 비슷해요, 성격이. 얘는 또 나의 뒤통수를 깔 깡이 없어. 복장이거든요. 난 내가 까고 싶으면 나는 깔 수 있어. 내가 까기 싫으니까 안 까는 거야, 얘는. 근데 얘는 깔 만한 깡이 없다. 왜? 잡히면 죽으니까? 이런 여자를 만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외모. 좋죠? 이쁜 여자. 그죠. 너무 이쁜 여자한테 빠지지 마시고 유흥 같은 여자들한테 빠지지 마시고 걔네들은 본인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여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본인들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남자라면은 그죠. 이해 되죠. 이쁜 여자 만나고 몸매 쫄쭉빵빵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생기죠. 알죠. 이해하죠. 하지만 이성적인 마음에 그런 힘으로 그런 여자는 사귀는 축에서는 배제를 좀 시키시고 본인을 아껴주고 오빠의 지갑 사정을 좀 봐주고 이 오빠가 뭐를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 쓰는 여자를 만나시고 이 오빠가 옷도 어떤 거 입으면 참 이쁘겠는데 오빠 이런 여자를 만나시고 아프면 약이라도 사주는 여자를 만나셔야지. 맞아요. 뭐 말 한마디라도 신뢰가 가고 이만한 여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가정을 이루던 사귀는 사이가 되건 그런 정도의 여자를 만나셔가지고 행복을 찾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요. 형님들 이게 진짜 제가 괜히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형님들이 사실 저는 까놓고 말해서 형님들이 무슨 미아리 여자를 만나건 북창동 여자를 만나건 가라 여자를 만나건 가이 여자를 만나건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 맞아요. 형님들이 돈을 벌건 쫄딱 망하건 병에 걸리건 건강하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얘기를 하느냐? 왜요? 이 얘기를 왜 해요? 저는 알잖아요. 이 40대 이상의 한국 남자들이 인생이 어떻다는 거를 알잖아. 내가 결혼은 안 해봤어. 결혼은 안 해봤지만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주위의 사람들 알잖아. 행복할 거리가 없다는 걸 알잖아. 근데 베트남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소개도 해드리고 어떤 여성분들도 만나시고 연애도 하시고 이렇게 그런 행복과 밝은 미래를 만드시기를 하시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님들이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여자 만나서 하루에 오떡 친다고 내가 뭐 질투도 안 해. 축하하죠. 저는 축하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내 주위 사람이 성공했다고 질투하는 그런 쪼잔한 사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형님들이 진짜 행복을 찾으시고 그렇게 사시면은 저는 축하드릴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덕배 씨 덕분에 내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저는 막 진짜 짜릿하죠. 그죠. 네.
너도 그렇지. 너도 너무 짜릿하잖아. 보람. 저 많이 듣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 덕배형 때문에 이런 어쩌고저쩌고 됐다 하면은 그 얘기를 너무, 듣는 순간 너무 짜릿하기도 하고, 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아, 유튜브 하길 잘했다. 이거 내가 돈 벌려고 시작한 거지만 돈도 벌고 이런 보람도 있으면 너무 좋지 않나? 그치. 맞아요. 아시겠죠, 형님들? 제 말을 똥으로 듣지 마시고 열로 들어갔다가 쇽 나가지 마시고 잘 이렇게 쇽 놓으셔가지고 저 시키는 대로 좀 말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왜 이런 쪽으로 가지? 우리 연애 공개 안 돼? 아니, 공개 메인은 공개지만 뭐 공개만 하고 뭐 그래도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우리가 사귀는 게 형들 인생에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 사귀는 건 사귀는 거고. 아, 우리 손잡고 할까요? 어색해. 아니, 뻥이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또. 댓글로다가 뭐 연기라고? 뽀뽀라도 한번 해봐. 할 수 있죠. 저는 할 수 있죠.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양은 그렇게 낯이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님들도 이렇게 좋은 여성분들 만나시고 그만 드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워요. 그럼 뭐 할 말 다 했습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뭐 바보가 아니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갑시다.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어색해.